네, 반갑습니다. 울경 칼리동의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어, 그 마이네임 리뷰하기 싫은데 제가 2편까지 보다 말했댔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이제 그 보다가 우연히 이제 마이네임에 이제 이 여 형사가 삼단봉으로 그 조폭들 제압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어디 있나 보니까 2편의 뒷부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한 김에 3단봉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3단봉 경력사항은 경력사항은 제가 이제 그 대한 아르니스 협회에서 이제 그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할 때 그때 이제 맨 마지막 과정에 3단봉 과정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뭐 국내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중앙경찰학교에 가셔가지고 3단봉 관련된 지도도 하신 분들이에요. 네,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한 거는 본업이 3단봉. 3단봉계의 벤츠. 엄청 비싼 3단봉이죠. 예, 고가예요, 고가. 이게 모셔놓고 절대 쓸 수 없는, 어, 그 본업이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스트럭처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 교육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기 경찰직이나 공안직을 대상으로 하는 3단봉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이제 일반인이죠, 일반인.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다 공안직 현직자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 예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일반인, 민간인 지도자도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는데, 근데 그게 그때 지도자 과정이 사실은 이제 경찰이나 공안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조금 변형을 해서 해야 돼요. 예.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체포하는 때 3단봉으로 이제 체포 과정에서 동료들이 같이 출동해서 뭐 어떻게 동선을 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3단봉은 그런 공식 자격이 있는데 칼리나 무기수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3단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목적으로 3단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전술적인 개념이 약간씩 가미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본업이 3단봉 그 교관 과정을 이수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딱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투어원께서 이제 마스터죠. 그 제럴드 위원기 마스터가 이제 직접 주관을 하셨는데, 예, 이분이 처음에 딱 교육을 할 때 처음에 딱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색깔을 나눠 가지고 딱 부위별로 3단봉을 여기 타점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예, 건강상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데미지 줄 수 있는 곳, 데미지가 약하게 줄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인체 부위를 명확하게 나눠 가지고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3단봉을 사용해서 이제 제압에 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한 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타격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타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기술로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이제 다 현직자 경찰이나 현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에서 다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다 그런 대상군을 교육하는 형태니까 이제 저희 같은 무술가들이야 저야 이제 그 무기술 스파링 대한검도의 검도를 워낙 오래 했고 이제 칼리도 지도자 과정 이제 제자들 가르치면서 스파링을 하고 이러니까 스파링 노하우가 높은데, 현직자분들은 군특수부대나 공안직 현직자분들은 총기가 주로 사용되고 그렇게 이 무술가들처럼 무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술가들처럼 그렇게 스파링 경험치를 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 바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현직자분들 중에도 이제 뭐 검도나 칼리나 이런 걸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예외인 거고. 그래서 이제 현직자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실제 필드 상황에서 첫 타격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형태는 뭐였어요? 공방의 이치상 공격의 기회가 언제냐, 공격의 기회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제 가야 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거를 이제 아주 심플하고 엑기스만 추려서 얘기하는 형태예요.
근데 되게 이제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그런 베이스 하에서 제가 분석을 하자면 칼리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3단봉 사용하기 전에 덩치 큰 질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덩치 큰 조폭하고 1대1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조폭이 이 여주인공을 잡고 짐짝처럼 그대로 가로로 수평으로 휘둘러서 벽에 쾅 부딪혔어요. 거기서 게임 끝나요. 기본적으로. 저 정도 스윙에 저 정도 질량을 가진 조폭이 두 발이 완전히 뜬 상태로 벽에다가 휘둘러서 쳐박으면 등에 받는 충격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을 못 쉬어요. 이거는 유도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도 잠깐 할 때 젊었을 때 그때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업어치기 국가대표급 업어치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낙법을 많이 익히기 전에 초보 때 기초 때 뭐 유도도 얼마 안 했지만 어쨌든 그때 괜찮겠냐면서 이제 제가 충격량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 유도 매트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근데도 낙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잘 못 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지금 세면벽이죠. 세면벽에 지금 두 다리가 뜬 상태에 벽에 처박히니까 낙법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폭이 자꾸 다리가 든 상태로 패대기 치듯이 벽에다가 저 정도로 휘둘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반격을 해. 개연성이 너무 없어요.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이제 이 조폭을 제압할 때 훅처럼 휘둘러 가지고 맨손으로 기절시켜. 그러면 결국 관잔노를 쳤다는 건데 아니면 턱을 쳤거나. 근데 주먹이 멀쩡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호도나 극진 가라데처럼 주먹 정권 단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신 사범님들이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격투기 하랍이라 할지라도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지금 상대방을 저렇게 기절할 정도로 타격을 주면 손이 아작나요. 손이 부어오른다니까요. 손이 부어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3단봉을 못 잡아요. 3단봉을 지었네. 그 다음에 이제 3단봉을 탁 펼쳤어. 지금 펼쳤죠. 펼치고는 앞에서 쫙 달라들어요. 달라드는데 아주 풀스윙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3단봉은 타법이에요. 배는 플로우가 아니라서. 그래서 타법이라서 제가 이거 타법과 배는 플로우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 휘두르는 게 타법도 아니고 배는 플로우도 아니에요. 그냥 야구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타격을 하는 타점 지점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 아 하고 그냥 받는 사람도 아 이라고 그냥 무슨 말이냐면 3단봉은 내구력이 엄청나게 약하단 말이에요. 3단봉이 이렇게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단봉은 중저가들은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저 정도로 풀스윙으로 쳐가지고 저 정도 인원한테 3단봉을 휘두르면 금세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3단봉 같이 아주 고가의 3단봉은 그나마 내구력이 좋죠. 버텨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경찰 보급품이나 아니면 저렇게 여성분이 가볍게 풀스윙 할 수 있는 종류의 알루미늄인가? 이 재질이라면 이건 그냥 휘어요. 못 써요. 한두 번 쓰면 휘어서 못 쓴다고요. 그러면 지금 저 정도 저 정도 풀스윙으로 해서 지금 조폭들한테 강하게 데미지를 주려면 저게 강철로 된 3단봉이어야 되거든요. 제 본업이 3단봉도 강철이에요. 강철인데 21인치인가 24인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 돼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본업이 3단봉인데 강철이에요. 강철. 아,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강철이에요. 완전 통짜 강철이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크기죠. 이거 엄청 무거워요. 이거 지금 이 정도 크기인데 엄청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칼리 영상에서 칼리 라탄 스틱이 한 손검일 때, 라탄 스틱이 아니라 나무 말고 한 손검 그 정도 길이에 67에서 8cm 정도 되는 한 손검은 옛날에 강철로 만들었을 때는 엄청 무거워요. 1kg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아베니콜 하고 뭘 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손목 다 나가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이 정도 길인데 통짜 강철로 돼 있으니까 무거워요. 엄청. 저렇게 못 휘둘러요. 팔 빠져요. 팔 빠져요. 저렇게 휘두르면 팔이 빠질 뿐더러 지금 저 여성분이 저렇게 파워풀하게 이 통짜 강철의 무게로 스윙도 못해요. 제가 검도를 20년 가까이 했죠. 저는 검도할 때 단련봉이라고 해서 그 목검 말고 이렇게 두꺼운 목검이 있어요. 이렇게 무게가 1kg, 2kg, 3kg 되는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저는 약간 1kg 약간 넘는 단련봉으로 20년 가까이 계속 휘둘렀어요. 그 이제 칼리 지도자로도 지금 거의 4년, 5년째 활동 중인데 라탄 스틱 들고 그 다음에 한 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칼리 독학 갈 때부터 이런 통짜 쇠로 했거든요. 한 손으로 들고. 근데도 이게 지금 버거워요. 이 본업이 3단봉 통짜도요. 통짜 이제 강철도. 저 이거 버거워서 못해요. 이러면 관절에 무리가 엄청 가요.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이 제대로 된 수련 기간도 없죠. 사실은 조폭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조폭 사무실 거기 가서 이제 종합 격투기 시계 이거 뭐 타격 위주로 하고 이제 경찰 가서 이걸 배웠겠네.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스파링 경험치나 이 휘두르는 플로우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게를 이렇게 휘두른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통짜 강철이 아니면 이렇게 데미지도 못 줘요, 사실은. 이 정도 실력자들은. 아니, 물론 검도 고단자들이나 검도를 아주 오래 수련했거나 아니면 이제 칼리를 아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가벼운 이 강철 소재가 아니더라도 타점을 정확하게 힘의 배분을 하기 때문에 타격량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왜 그 옷걸이대로 만든 목인장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나무로 된 라탄 스틱을 휘두르는데 라탄 스틱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게 전부 다 푹푹 파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칼리 오래 수련하신 사범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검도 사범님들은 할 수 있는데 이 여성분 경력상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분이 휘둘러서 이렇게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주려면 강철 통짜로 된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휘둘러요. 문제는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 더 심각한 거는 다리 밑에 하단 쪽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휘둘르고 하는데 타법은 3단봉으로 타법 연습을 할 때는 정확한 내가 타켓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휘두르지도 않아요.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예, 그거는 제 링크 걸어놓은 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 지점을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타점을 정확하게 타격한 다음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검수 플로도 아니고 이 3단봉 플로도 아니듯이 이렇게 막 휘두르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타점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빨리 회수해야지 그 다음 타겟팅 지점을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무슨 검수 플로도 아니고 막 이래. 그거는 합을 맞춘 동선을 짤 때나 그렇게 가죠. 실제로는 그렇게 못 움직여요. 너무 엉망이라서. 그러니까 타점 지점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게 관잔노를 노린 건지 턱을 노린 건지 아니면 팔꿈치에 연결되는 관절 부분을 노린 건지 아니면 다리와 엉덩이 위에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옆구리 옆쪽에 뼈 밑에 있죠.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그쪽을 노린 건지 아니면 무릎 아래쪽을 노린 건지 아니면 무릎 측면 쪽을 대각선으로 내리치면서 뼈를 부수려고 한 건지 안 보여요. 타점 지점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이프를 찌른 사람 걸 막았다. 그거 좋아요. 치고 그 다음에 수그렸을 때 휘둘렀는데 지금 각도상으로 보면 등을 친 거거든요. 근데 실신해.
뒷목을 쳤다면 저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일반인들 보기에 액션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일반인들 보기에 그냥 막 화려하게 막 휘두르고 와 퍽퍽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눈높이에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일반인들은 뭐 어린이나 여성분들이나 뭐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나.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중에 좀 투기 종목에 관심이 있고 좀 제대로 수련을 좀 해본 분들은 이제 보면서 뭐야 이러실 거예요. 예. 삼단봉의 기본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지금 얘기 보면.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이 보노비 삼단봉 같이 이 최고급품의 강철 소재라면 저렇게 휘두르지도 못해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리고 그럼 저게 이제 경찰 보급품인가? 아니면 그냥 중저가용이라면 저렇게 멀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휘어져 가지고 안 들어가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금방 휘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진 장면 나오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뭘 분석할 게 없어요. 지금 타겟팅 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도 잘 표현도 안 되고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휘두르고 퍽퍽 날아가는 형태라서 이걸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이합에 맞다 안 맞다 분석도 못 해드리겠어요. 이게 너무 좀 황당해서 전에 이제 검은 태양의 남궁민 씨가 복도에서 이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검은 태양에서 이제 중국집 갔을 때 이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나이프로 공격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 그래도 정교하게 동작이 모션이 일정하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분석을 가능한데 지금 요 마이네임의 산단봉은 그러고요. 참, 제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조폭들이요. 그렇게 뭘 못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폭하는 사람들이 뭐 다 이제 조폭도 레벨이 다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일진을 했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조폭들도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일반인들 생초차처럼 주먹을 저렇게 저 좁은 복도에서 저렇게 크게 안 휘둘러요. 짧게 짧게 끊어쳐요. 조폭들이. 그 다음에 한 명씩 순서대로 한 명씩 순서대로 1번 타자 갑니다. 휙 휘두르고 2번 타자 갑니다. 휙 휘두르고 이래 안 해요. 조폭들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런 난전 상황에 좀 익숙해진 조폭들은 앞에 사람, 앞에 자기 밑에 똘마니가 만약에 저렇게 가면 오히려 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조폭 똘마니와 뒤엉키게 만든 다음에 가서 위에서 밟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조폭들이. 너무 우리나라 조폭들을 무시하시네. 조폭들이요 실제 전문적으로 운동한 선수 출신도 꽤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조폭들은 일단 이런 난전 상황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영악하게 움직이지 이렇게 지금 바보처럼 한 명 1번 타자 2번 타자 이래서 3단봉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요. 3단봉의 재질, 그 다음에 고려했을 때 그게 동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타점은 어딘지.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여성분들 있죠. 공안직 여성분들, 뭐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이쪽 그 여성분들 지원자분들도 꽤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환상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휘두를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상대해야 되는 조폭들이라면 저 조폭들이 저렇게 멍청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그런 데서 조폭 양성소에 있다가 나온 거서 그렇긴 한데 현직자들이 필드 상황에서 제일 많이 곤욕스러워 하는 게 이 조폭들이나 아니면 미친 게이들 있죠. 미친 예, 범죄자들의 그 살기에 압도당해요. 그 미친 광기에. 예. 그래서 앵간큼 경험이 없으면 이 현직자들이 그 상대방의 광기에 위축돼 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렇게 밀폐된 좁은 장소라면 더 심해요. 그리고 저런 장소라면 조폭에 애초에 멍청하게 이렇게 삼단봉 여자가 저렇게 삼단봉을 잘 쓴다면 휘두르지도 않고 뭘 집어 던지겠죠. 멀찍이서 뭐 집어 던지면 더 간단한데, 예? 집어 던져가지고 시선 분산시키고 테이크다운 하든지 하체 쪽으로 테이크다운 해 들어가면 삼단봉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요. 뒤통수를 내리 찍으면 되는데 이 레슬링 계통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 테이크다운 한번 당해보세요. 잘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속도가 타이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산단봉으로 내리 찍으면 뒤통수나 목덜미를 내리 찍기는 힘들고 결국 등짝을 내리 찍는데 등짝 내리 찍어봐야 데미지가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이 이거 보면서 착각하지 말았으면, 제가 우리 현직자분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조폭도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로요. 예. 이상입니다.